네, 안녕하세요. 올림픽 특집 미나의 리뷰 앤 프리뷰쇼 미나리입니다. 국대 경기는 다 같이 응원하면서 봐야 더 재미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모이기가 힘든 상황이죠. 그래서 저희 미나리와 함께 울고 웃으면서 올림픽 즐기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안경현 해설위원, 이동현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경기가 패하긴 했습니다. 사실 막 끝난 야구 오프닝 라운드 B조 경기, 한국과 미국의 경기 결과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이 1대0 먼저 앞서고 시작을 했는데요. 홈런 2방을 허용하면서 4대2 역전을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4대2 역전패를 허용하고요. 고영표가 패전투수, 마르티네스가 승리투수가 되면서 오프닝 라운드 1승 1패로 조 2위 노가웃 스테이지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경기를 좀 지켜보기 전에요. 두 분이 굉장히 피곤해 보이시네요. 오늘 12시에 중계를 하고 또 기다렸다가 지금 하는 거라서 회사 좀 오래 있었네요. 네, 오늘 12시에 무슨 경기 하셨죠? 멕시코하고 일본 경기였는데 뭐 일단 멕시코가 경기가 너무 늘어지게끔 하고 그리고 경기가 3시간 정도 했는데 대기 시간이 지금 뭐 벌써 한 또 3시간 4시간이 되다 보니까 네. 지치죠. 그러니까요. 지금 일정 자체가 12시 경기가 있고 7시 경기가 있는데 12시에는 일본과 멕시코가 경기를 했었고 또 7시에는 한국과 미국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해서 예선 2경기 1승 1패를 나눠 갖게 됐는데요. 좀 아쉽습니다. 그래도 지난 첫 경기에서는 홈런을 좀 때려내고 마지막에 양의지 선수의 밀어내기로 또 승리를 했었는데 오늘 경기도 1회부터 차근차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회는 그래도 점수가 좀 났어요. 참 박인비 선수 1번 타자로서 내야안타 만들고 그리고 이정우 선수가 또 오래간만에 안타를 만들면서 사실 점수를 이제 낼 수가 있었는데 좀 아쉬웠던 게 그 이닝에 좀 다득점을 내지 못했던 게 좀 아쉬워요. 김현수 선수가 병살타는 아니지만 내야 땅볼로 한 점을 만들어줬다는 거 좀 점수가 더 낮다라면 우리가 좀 힘을 좀 더 낼 수 있는 그런 스타트를 끊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게 좀 아쉽습니다. 네, 비디오 판도까지 하면서 이제 미국은 판정 번복 없이 그대로 세이프 판정이 났고 김현수 선수의 땅볼로 선취 득점에 성공을 했습니다. 분위기 자체가 그때 다 득점을 했더라면 이런 아쉬움이 좀 남는 1회가 됐네요. 3회까지 잘 던지던 고영표가 선두 타자에게 몸에 맞는 공 허용한 이후에 4회 역전 투런을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이 선수가 이제 4번 타자 트리스턴 케이서스 선수였어요. 네. 근데 이제 결과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쉽죠. 그 당시에 이제 그 경기장에서 플레이하는 선수들은 많은 생각을 가지고 이제 볼 배합을 했겠지만 케이서스 선수가 사실은 그 레그킥을 하는 선수인데 투 스트라이크 이후에는 노스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어킥을 하는 선수가 로스텝을 하면은 허리 회전이 조금 늦기 때문에 아무래도 하이볼 쪽이 좀 약한데 노스텝으로 변화구를 생각하고 있는 선수에게 체인지업, 그 체인지업 잘 들어갔어요. 네. 근데 좀 걷어 올리면서 홈런을 맞았는데 그 부분은 아무래도 양희 선수도 많은 생각을 가지고 했겠지만 조금 아쉬워요. 조금 힘 있는 공으로 들어갔으면 아무래도 그 상황에서 좀 먹히지 않았나 생각을 했는데 좋은 체인지업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뭐 결과적으로 타자가 잘 쳤지만 그 공 하나만큼은 조금 아쉬움이 남는 공이죠. 고영표 선수는 5회까지 마운드에 올랐고 그 이후에는 다시 한번 9번 타자 니겔런에게 솔로포를 허용하면서 1대3이 됐습니다. 고영표가 더 잘 던질 거라고 좀 예상을 했는데. 그렇죠. 근데 너클 커브인데 그 공은 좀 풀렸죠? 네, 좀 밀려 들어갔고 조금 아쉬운 거는 하이타선 그리고 그 전에 타자들을 연속적으로 삼진을 만든 이후에 지금 이제 9번 타자하고 만났잖아요. 네. 근데 너무 조금 쉽게 들어간 게 아닌가 승부를 그러다 보니까 공이 조금은 밀려 들어가면서 또 홈런을 허용하게 됐어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실투 2개가 모두 홈런이 되면서 역전까지 허용을 했던 고영표 선수 바로 이제 간판이 됐고요. 고우석 선수로 교체가 됐지만 추가 실점하면서 1대4가 됐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좀 고우석 선수는 고영표 선수를 공을 칠 때는 생각이 많아지거든요. 그쵸. 칠까 말까 망설임도 많고 근데 고우석 선수 공은 사실은 그 결과를 떠나서 판단하기는 정말 쉽죠. 그리고 또 고우석 선수의 스피드는 미국 선수들에게는 마이너리그 조금 익숙한 패턴과 스피드다 보니까 뭐 정타가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좀 익숙하게 빠른 카운트에서 빨리빨리 좀 승부가 났어요. 그러면서 한 점 더 줬죠. 그러니까요. 리그에서 가장 빠른 볼을 던지는 고우석 선수 어떻게 보면 좀 단조롭다라고까지 보여질 만큼 고우석 선수의 강속구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1대4가 되고 말았고요. 5회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격이었는데요. 사실 미국 선발 닉 마르티네스 선수가 1회 실점 이후에는 완벽한 제구력을 보여줬습니다. 체인지업이 너무나 좋았고요. 이동현 해설위원도 저 1회 때
점수 못 났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다 이런 말 할 정도로 굉장히 구위가 좋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미국 선발을 지정을 할 때 일단 일본 리그에서 경험이 있는 선수를 오늘 경기 선발을 내보냈잖아요. 네. 그렇다는 거는 그만큼 이 아시아권 야구를 잘 아는 선수, 그리고 이 체인지업의 변화가 사실은 떨어지는 것도 있었지만 살짝 밀려 들어오면서 오프 스피드를 주는 그런 유형을 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1회 때 점수를 더 내지 못했다라는 게 조금 아쉬움이 굉장히 많이 남고, 사실 뭐 굉장히 좋은 선수더라고요. 체인지업도 그렇고 제구력도 그렇고 잘 갖춰진 선수였기 때문에 조금 더 아쉬움이 남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일본으로 출발하기 전에 번트 연습을 좀 많이 했다고 들었어요. 근데 이제 희생 번트 연습을 좀 많이 했는데 사실 이렇게 그 투수의 공을 잘 못 따라갈 때는, 그리고 또 수비수부터 저렇게 걸렸을 때는 사실 전부 다 모든 선수들이 뭐 각 팀은 좀 최고 선수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기스 번트를 하면서 좀 투수의 호흡을 바꿔줄 필요도 있는데 너무 치는 쪽에 포커스가 막혀지다 보니까 계속해서 그 체인지업이 섞고 말하거든요. 사실 그 기스번트를 하면 체인지업을 댈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경기가 끝나고 나니까 좀 아쉬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국내 선수들이 이거 시도를 할 수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투 스트라이크 이후에 이 수비 위치를 변동을 하는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초반에 이 기스번트를 하기가 사실상 조금 힘들지 않았나. 그리고 투 스트라이크 이후에 이제 기스번트를 하게 되면 3번트이기 때문에 아웃이 될 수 있잖아요. 실패를 했을 때에는 그런 부분이 조금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두 분이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우리는 오히려 이렇게 뚫기 힘들 때는 좀 번트를 대면서 좀 실마리를 찾았으면 좋겠다라고 했지만 말씀 그대로 미국의 시프트는 굉장히 돋보였습니다. 특히 좌타자들에게 정말 이렇게 한국도 그런 시프트 나올 때 저거 미국에서 하는 거 맞아? 막 이러면서 논란이 있었는데 대표팀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대표팀의 그 유니폼이 약간 나사 USA인데 그 색깔이나 톤이 나사, 안경희 위원님이 나사에서 전력 분석을 하냐고. 그 구종하고 수비 시프트하고 참 잘 맞았어요. KBO 리그에서는 그 어긋나는 부분도 있었는데 지금 미국 대표팀의 그 시프트는 오늘 선발 마르티니 선수는 체인지업을 많이 던지잖아요. 체인지업을 밀어칠 수 있는 구종이 아니거든요. 오프 스피드가 되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꺾여서 맞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그 구종에 맞는 수비 시프트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잘 맞은 타구들도 잡히고, 그리고 사실은 뭐 그런 부분에서 수비 시프트가 맞아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체인지업을 좀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선택 여지가 좀 없었죠. 네, 이렇게 해서 별다른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우리는 끌려가는 경기를 하고 말았습니다. 공격과 수비의 그래프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1회에 득점을 했던 1회가 가장 높은 공격력을 보여줬고요. 계속해서 가라앉는 모습입니다. 수비도 2회에는 투런포를 허용했고 5회에는 또 4대1까지 벌어지면서 수비에서도 조금 침체된 분위기를 나타냈습니다. 사실 이게 국대 경기를 하다 보면 7, 8, 9회 경기를 업셋하는 분위기를 많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7회부터 다시 한번 좀 힘을 낼 것 같은 그런 모습도 좀 있었는데요. 우리는 뭐 김민우부터 시작해서 김진욱 이렇게 불펜 토스들은 좀 잘해줬어요. 네, 김민우 선수가 오늘 정말 기대 이상으로 투구를 해줬고, 김민욱 선수도 오늘 경기에서 몸 쪽을 정말 활용을 잘 해줬거든요. 그리고 오늘 경기 또 커브를 투구를 했는데 커브를 일단은 지금 미국의 타자들이 잘 대처를 하지 못했어요. 그런 부분도 좀 눈여겨봐도 좋을 것 같고, 아무래도 지금 김민우 선수나 오늘 김진욱 선수가 이제 좋은 투구를 보여줬기 때문에 뭐 내일 그리고 그 다음 경기에서도 확실히 좀 좋은 활약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네, 그 김민우 선수, 김진욱 선수 모두 태극마크를 처음 단 두 선수였는데요. 첫 등판에서 좋은 모습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양의지 타석에서 사실 오심이 하나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거의 이거는 칠 수가 없는 공인데 그걸 스트라이크 잡아줬어요. 무릎 밑으로 가는 공이었는데 네. 그건 좀 오심이 맞아요. 아무리 이제 손이 안으로 굽어서 팔이 팔이 안으로 굽어서 뭐 그런 경우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 공 하나만큼은, 다른 공은 뭐 다 괜찮은데 그 공 하나만큼은 좀 실수가 있었던 공이었고,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은 선두 타자였거든요. 네. 선두 타자의 볼넷 이후에 뭔가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찬스였는데 거기서 오심이 나왔던 것이 여러 가지 이제 패배의 원인 중에 하나를 꼽을 수가 있어요. 아니, 네. 우리 아들이 나와서 서 있어도 스트라이크 판정 안 됐을 거야. 그러니까요. 그렇게 낮은 궤도는 정말 키가 작은 선수만 휘두를 수 있는 공이라고. 우리 아들이 지금 125인데 내가 봤을 때 걔가 서 있어야지 스트라이크 판정 받을까 말까 한 공이에요. 근데 스트라이크 판정 하더라고. 야. 그리고서
그것보다 한참 위 공으로 봤을 때 5개, 6개 정도 되는 높이를 또 스트라이크 판정을 하고 근데 좀 주심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네. 태평양이라고. 태평양이었어요. 그렇죠. 사실 이 국대 경기를 치르다 보면 오심도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것까지도 극복을 해야 되는 상황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너무나 명백한 오심도 나오고 말았습니다. 자, 그리고 9회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조금 더 추격하고 경기를 동점까지 추격할 수 있는 기회는 있었는데 그래도 조금 반가운 건 계속해서 무안타로 침묵했던 강백호가 본래 그리고 양의지가 그 앞선 타석의 오심을 극복하고 2루타를 만들어냈다는 점입니다. 네, 일단 변화구 그리고 커브를 낮은 쪽에 상당히 공이었는데 잘 따라가면서 2루타를 만들어줬거든요. 근데 조금 아쉬웠던 게 마무리 투수로 나왔던 미국 선수의 공이 150km를 채 못 들어가요. 145km 정도밖에 되지 않고 사실 주무기라고 한다면 커브 하나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점수를 좀 더 많이 내지 못했던 게 좀 아쉬움으로 남아요. 사실 타자 입장에서는 145km 정도면 국내에 있는 선수들하고 거의 비슷한 이 구속이기 때문에 충분히 대처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조금 쫓기다 보니까 이런 어이없는 공이 좀 스윙이 많이 나오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네. 조금씩 맞아가긴 해요 선수들이.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내일 경기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 첫 상대를 하는 투수들이 또 계속 나오거든요. 뭐 일본 투수들도 그렇고 그리고 도미니카 선수들도 그렇고 그래서 첫 상대를 계속 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있어요. 맞아 들어간다는 부분에서 조금 이게 활로를 찾을 수 있는 부분은 한번 쳐봤던 선수가 다시 나온다면 이제 활로를 찾을 수가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첫 상대를 해야 되는 투수들이 계속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제 서서히 맞아 들어가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은 조금 아직도 좀 부담감이 좀 있어요. 네. 오늘은 재미가 없어진다. 재미가 없어져요. 네. 우울해요. 우울해졌어. 화가 나요, 근데 심판 때문에. 맞아. 이게 아웃과 세이브는 사실 비디오 판독으로 바꿀 수 있지만 지금 이 볼 판정 같은 판정. 경우에는 선수들이 이 더가웃 분위기 자체도 바꿔버릴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오늘 경기에서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상황에서도 좀 그런 부분이 찬물을 좀 끼얹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죠. 오늘 12시 경기는 어땠어요? 두 분이 같이 중계하셨잖아요. 화가 거기도 좀 약간 오심 같은 게 있었나요? 거기는 50이 나와도 상관없는 경기라서 괜찮은데 왜 상관없는 거라? 그치. 아니 상관이 없지만 그래도 이제 그 올림픽이라는 특수성과 나라에게 뭔가 우호적인 게 보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니 뭐 굉장히 공평하게 봤고요. 오히려 그 공을 좀 이렇게 스트라이크와 그 볼의 그 격차가 너무 커서 뭐 그런 거 뭐 따질 그런 상황은 아니었는데 아니었어요. 근데 일본이 잘한다기보다는 이제 멕시코가 너무 너무 좀 못하니까. 못했던 그 경기고. 멕시코가 좀 약간 매갈이 없이 힘 없이 좀 경기를 하더라고. 근데 이제 그 결과적으로 이제 그 좀 따라가는 점수가 7대 4까지 따라가는 점수가 있었는데 투수 교체를 좀 이렇게 잘 던지는 선수들 계속해서 막아주고 하면 좋겠는데 자꾸 이제 그 선수 그 출장에 안배를 두는 것 같아요. 안 나왔던 선수들 나오게 하고 그런 안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늘어지는 경기가 맞아요. 됐습니다. 네. 근데 우리 멕시코 경기 얘기 왜 하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그만큼 올림픽에 어떤 오심이 있었나 거기서도 있었나 하면서 강광희 심판이 나왔어요 3루로. 근데 잘 봤어요. 아하. 네, 진짜 뭐 스윙 판정부터 시작해서 잘해줬어요. 그래서 네. 뭐 심판에 대한 오심 없었는데 우리나라 경기가 좀 문제가 있었죠. 그 7회 양희 선수 본래 나가고도 그냥 졌으면은 사실 또 변명의 여지 없이 그냥 진 거예요. 근데 굳이 변명을 찾자면 거기에서 한번 찬스 만들 수 있었는데 못 그렇죠. 만든 게 뭐 변명을 대자면 변명이 될 수가 있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조금 아쉽고 우울하지만 이렇게 오늘의 경기를 1회부터 9회까지 한번 복기를 해봤고요. 오늘 경기에 나선 선수들 미나리를 기준으로 평점을 매겨봤습니다. 5점 만점이고요. 여러분도 개인적인 점수 함께 매겨보시면서 살펴보시죠. 네, 오늘 선발로 나섰던 고영표 선수는 3.3점 정도 획득을 했고요. 오늘 경기에 나선 선수들 5점 만점에 5점을 획득한 선수는 없습니다. 타자 가운데는 이정우 선수가 가장 높은 4.0을 획득했고요. 또 불펜으로 나왔던 김민우 선수가 4.3점, 김진욱 선수 4.0, 박세웅도 4.0을 가져가게 됐습니다. 오지환이 2.5로 좀 머물렀네요. 근데 이정우 선수 빼놓고는 조금 기본 점수에 대부분 기본 점수에 조금 이게 대한민국 선수들이 좀 후하게 준 편이고 오늘 이정우 선수 외에는 사실 이렇다게 뭐 특별하게 점수를 줄 수 있는 선수는 없었어요 사실. 네.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계속해서 낯선 투수들을 만나게 될 테고 계속해서 조금 더 어려움이 깊어질 수도 있는데 타선이 좀 침체된 건 맞다고 봐야 되나요? 네. 아무래도 적응에 좀 실패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전력 분석이 조금 예전보다는 좀 못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경고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네, 예전에부터 못한다는 부분은 워낙에 지금 그 미국 선수들에 대한 그 구종에 대한 대처가 전혀 되고 있지 않아서
모르고 들어갔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선수에 대해서 파악이 됐거나 아니면 영상을 좀 봤어야 되는데 그 정도도 안 됐나 싶을 정도로 너무 좀 당했거든 체인지업에. 그러니까 좀 아까 막 소강 상태라고 무기력한 느낌까지 들었던, 그러니까 뭔가 해보지도 못하고 경기를 내준 느낌입니다. 또 고영표 선수의 실투 2개가 그냥 홈런으로 연결이 되면서 오늘 경기를 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가장 아쉬웠던 선수, 더 잘해줬으면 하는 선수를 좀 꼽아본다면 이동현 위원님 누구를 좀 생각하시나요? 아무래도 김현수 선수가 좀 살아나야 되지 않을까. 김현수 선수가 국제대회 경험도 많고 일단은 메이저리그 선수들 특히 좀 이런 변화가 많은 선수들을 많이 상대해 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김현수 선수가 팀을 좀 이끌면서 가져가야 되는 그런 시너지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김현수 선수가 이 팀을 잘 다독거리면서 살아나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팀의 사기를 올리는 김현수인데 여기서도 효과를 발휘할지 지켜보시겠고요. 위원님은요? 난 강백호 선수가, 그러니까 김현수 선수의 헛스윙은 완벽하게 당했어요. 왜냐하면 그 체인지업 쫓아다니다가 빠른 볼 왔을 때 공하고 격차가 굉장히 컸어요. 그러니까 공이 배트 위로 굉장히 그 높게 지나가 버렸거든요. 그럼 완전히 당했다고 볼 수밖에 없고 타이밍을 못 맞추고 못 따라가는 건데, 그래서 강백호 선수는 타이밍을 따라가거든요. 조금씩 늦는 것뿐인데 이 전 경기에서도 그런 모습을 좀 보였죠. 이스라엘 경기에서도 조금 타이밍이 조금 늦지만 그래도 맞아는 간다는 생각이 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였는데 강백호 선수가 빨리 하나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강백호 선수의 특급 활약을 기대를 했었는데 다소 좀 주춤한 느낌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미국에게 패하면서 우리는 조 2위가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내일 당장 7시에 도미니카와 경기를 치르게 됐는데요. 이제 오프닝 라운드에서는 조 2위로 결정이 됐고, 이게 특이한 것이 오늘 지고 또 내일 지더라도 결승까지 진출할 수 있는 더블 엘리미네이션 방식으로 경기가 치러지게 됩니다. 모든 팀들이 또 같은 경기 수를 치르는 게 아니라 많게는 7경기, 적게는 4경기를 치르면서 결승에 진출할 수 있게 되는 방식인데요. 내일 드디어 본선 라운드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자, 내일 경기는 이제 어떻게 흘러갈까요? 도미니카잖아요. 일단 국내 선수들한테는 익숙하잖아요. 도미니카 선수들의 이 빠른 공 그리고 스타일 자체가 좀 익숙하기 때문에 빨리 적응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일단 지금 투수 쪽에서는 그래도 경기를 한번 나가지 않아도 이유리 선수가 선발을 나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좀 조심스럽게 하는데, 네. 이유리 선수가 또 외국인 선수들에게 또 강점이 있어요. 분명 느린 커브 그리고 또 제구력, 슬라이더까지 체인저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에 내일은 선발진에서 또 좋은 이런 내용들이 좀 나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아직 뭐 발표는 안 됐죠? 저희 지금 경기를 아직 발표는 하지 않은 상황이고 저희가 이유리 선수가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네, 도미니카는 일본과 멕시코의 경기 2경기에서 홈런 없이 4득점에 그쳤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5개의 피홈런 9실점을 허용을 했고요. 이 9실점 가운데 8실점이 홈런이었습니다. 도미니카전은 어떻게 좀 흘러갈까요, 위원님? 뭐 흘러간다기보다는 꼭 해야 되는 부분이죠. 일단은 선취 득점 이후에 뭐 투수를 좀 많이 쓰면서 경기 좀 잡아내야죠. 그리고 또 올림픽이라는 특성상 길게 안 봤으면 좋겠어요. 짧게 한 경기 봐야지 선수를 아껴서 뭐 나중을 생각한다면은 결국엔 더 험난한 길을 가야 돼요. 또 한 경기 지면은 더 많은 경기를 해야 되니까 맞아요. 내일 하루만 보고 내일만 보고 경기를 해야 되겠죠. 네, 이게 또 내일 또 지면 또 더욱더 복잡해지는 일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일 꼭 승리를 해야 되겠고, 말씀하신 것대로 도미니카는 조금은 덜 낯설다는 표현을 했는데 위원님은 볼 때는 도미니카는 좀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그래서 아무래도 제구가, 그러니까 투수의 카운트로 시작되는 그 제구를 갖춘 만한 그 선수는 아직 안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보다는 훨씬 더 타자 쪽에서 좀 활약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좀 된다고 봐요. 네. 다만 이제 방심해서는 안 되고 분명히 도미니카도 맞상대 했을 때 한 번 또 말리기 시작하면 또 계속해서 말릴 수 있으니까요. 이래부터 좀 첫 득점이 나오고 좀 활발하게 좀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오늘 경기를 보면서 좀 총평을 남기자면 미국 투수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강했다는 느낌, 빈틈이 없었다라는 느낌이 좀 들었고, 위원님도 좀 총평을 주신다면 어떤 느낌을 좀 받으셨나요? 제가 이제 SBS 스포츠 와서 11년째인데 네. 제가 본 국가대항전의 미국 대표팀 중에 가장 강하다고 봐요. 타격 말고 이제 투수 쪽에서는 가장 강하다고 봐서 사실 뭐 질만한 경기 졌다고 봐요 저는. 그렇기 그만큼 때문에. 진짜 강했어요. 네, 그래서 위원님, 네. 두 번의 실수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네, 위원님도 또 어떻게 좀
느낌을 어떻게 총평을 가지실까요? 우리나라나 일본을 확실히 잡으려고 한 그런 투수진을 데려왔구나. 네, 그 전에 물론 미국 선수도 그러면 160, 150km 이상의 빠른 공만 던지는 선수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나온 선수들을 보면은 정말 견고해요. 체인지업, 슬라이더, 좌우의 코너. 또 일본 야구를 경험한 선수들을 굉장히 많이 포진을 시켰던 것이 사실상 우리나라도 그렇고 앞으로 붙어야 하는 일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미국 상대로 쉽지 않겠다. 예, 정말 이런 투수 운영에서만큼은 확실하게 자리를 잘 잡고 왔구나. 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이후에 이어졌던 이 10연승이 마무리가 됐고요. 조별 예선 2경기에서 1승 1패를 나눠 갖게 되면서 이제 조 2위로 본선 라운드에 진출을 하게 됐습니다. 이틀 연속 경기가 있게 됐습니다. 미나리도 이틀 연속 찾아오게 되고요. 오늘 준비한 미나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도미니카 경기가 끝나고 다시 찾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